어때? 학교 종소리로 시작해봤는데 오늘은 반갑습니다. 학교 종소리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앞에 좀 잘렸네요. 그래서 맨날 실로폰만 뜯어드렸었는데 학교 종소리에 맞춰서 40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평면도형 살펴보고 있으면서 그때 중에 이거 아이고 야 이게 자석이라서 떡 뜨는 이거 엄청 센데 이거 자석이 엄청 센데 이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평면도형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정삼각형 60도니까 얘네들이 6개 있으면 완전한 평면을 이룬다. 타일 또는 보도블럭이 가끔가다 정삼각형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는 많이 안 쓰죠. 왜냐하면 깨지거나 비와가지고 땅이 물러지거나 그러면 쓰러지기 쉽기 때문에 사각형들 많이 씁니다. 사각형을 또 엇갈리게 지진 나고 그랬을 때 그 충격이 가다가 끊기고 해서 잘 무너지지 않게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집에 목욕탕 타일처럼 딱 맞춰서 돼 있으면 지진 났을 때 한꺼번에 몇십 장이 쫙 깨지겠죠. 그래서 바닥에 보도블럭은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엇갈리게 해놓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화장실에 욕실에 있는 타일은 정사각형 모양이면서 다 맞춰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되세요? 물방울이 맺히면 얘네들이 아래쪽으로 잘 흐르게 줄을 맞춰놨어요. 만약에 물이 안 흐르면 그 물이 몇 달 모이고 그러면은 곰팡이가 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물이 잘 흐르게 일부러 열을 맞춰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타일을 할 수 있는 게 오각형은 안 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오각형은 이렇게 360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빈틈이 생겨서 문제가 되므로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우리가 저기 평면상의 피자, 빈대떡 또 그런 것들이 호떡, 찐빵들이 이렇게 원 모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폰이 비치네요. 여기 선생님 얼굴이 비치는데 여기 보입니까 여러분들? 야 이거 진짜 잘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네요. 오 신기하다. 저 뒤에까지 의자 여기가 수성중학교 시청하시는데 거기 다 비치네. 오 거울을 갖다가 놓고 해볼까?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과일, 사과나 배 대부분의 과일들이 이렇게 구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얘가 이제 얘들 보다시피 얘가 호떡 누르개인데 여러분들 집에는 많이 없겠습니다만 호떡 누르개인데 이건 신기하게 가운데 이제 당연히 어떤 기계나 그런 것들 만들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손잡이가 당연히 힘을 고르게 주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에 있어야 되겠죠. 원의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안 쓸 때는 이게 공간을 차지하니까 이렇게 끼워놓고 이렇게 놔뒀다가 쓸 때는 빼서 중심의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중심의 손잡이를 달고 이렇게 해서 호떡을 이렇게 누르면 가장자리로 퍼지면서 원 모양이 되겠죠. 피자도 마찬가지. 케이크도 그래서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죠. 네모나게 만들려면 그걸 또 잘라야 되겠죠. 옛날에 도자기나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회전체, 이제 뒤에 가서 다음 단원에서 입체도 이용해서 회전체 얘기할 텐데 돌리다 보니까 동그랗게 된 거예요. 지구상에 회전하는 모든 물체들은 이와 같이 원 모양이 된다 그랬습니다. 원 모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의 성질, 원, 호, 현, 부채꼴, 활꼴 그런 것들 살펴보고 있죠. 아이고 이거 또 넣어놓고 이거 엄청 세다 이거 자석이. 그 다음에 오늘은 더 보여드릴게. 이제 그 원을 접어볼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자석으로 된 이 교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가 30도예요. 시계판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1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이나 바다 근처에 가서 몇 시간이나 됐을까, 지금 몇 시쯤 흘렀을까, 바다에서 수영하다 보면 시계는 없고 스마트폰 방수되는 거 있지만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긴 있더라고요. 사진 찍으려고 방수팩 넣어서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영하거나 해수욕장에서 놀 때 스마트폰 시계 안 쓰죠. 그럴 때는 손바닥을 쫙 벌려서 자기 팔 벌려서 저쪽 태양에다 비추면은 이 한 뼘이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30도 정도고 보통 사람들이 30도 정도고 이게 1시간이에요. 즉 한 뼘 정도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1시간 정도 흘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놀다가 뭐 2시간 뒤에 우리 저기 휴게실에서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자. 아니면 어디 뭐 샤워장에서 해수욕장에서 만나자. 산에 갔어도 마찬가지. 둘러보고서 어디서 3시간 뒤에 만나자 하면 태양을 자기 팔을 뻗어보아서 이렇게 해서 3뼘 정도 되면 3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게 30도 정도고요. 지구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30도니까 30도가 3개면 90도 90도가 4개니까 360도가 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얘를 반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할게요. 상상만 해보세요. 반을 접으면
아이고 이거 자석이라 접기 쉽지 않은데 반을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아 조금 흔들렸는데 이렇게 돼서 반원이 되겠죠. 반원 하프 서클 세미 서클이라 그래요. 세미 서클. 그래서 우리 축구장이나 농구장에서 하프라인 하면은 그 경기장을 반으로 나눈 하프니까 반이니까 반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원을 세미 서클이라고 하더라고요. 반 접어봤어요. 그럼 여기 180도가 되겠죠? 평각. 좀 이따 또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또 접어줘요. 또 한 번 접어줘요. 또 한 번. 야, 피자를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잘 안 붙네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90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도인데 얘를 또 한 번 접어주면 안 접히네 이게 딜레머예요. 30도하고 45도의 딜레머. 얘는 90도고 45도가 되는데 얘는 이제 60도, 30도 이렇게 되는 얘하고 얘는 안 맞아요. 남는 부분이 생깁니다. 항상 그래요. 삼각형하고 사각형은 친한 것 같지만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얘를 반 접을 수는 없네요. 색종이로 해봐야 되겠다. 접으면 당연히 90도에 반이니까 45도가 되겠죠. 하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어요. 우리 종이를 접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웃는 모습도 되고 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한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세상은 달라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아주 행복한 공간이었다가 이렇게 생각만 바꾸면 아주 불행한 공간이 돼요.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한번 원을 접어서 어떤 성질을 했는지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영상 살펴보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근 색종이 circle shaped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이쁘긴 이쪽은 노란색 반대 이쪽은 노란색인데 이 뒤쪽은 금박으로 돼서 아주 이쁘네요. 이뻐요. 이거 장식하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뭐 비행기 접고 뭐 만들고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수학적인 성질은 설명 안 하죠. 그거는 얘기했다간 힘들어하니까. 마치 김밥에 밥알이 몇 개 있니? 그러면 그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초등학생들한테는 진짜 세봐요. 밥알. 2-3시간 걸려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떤 성질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는 느끼기만 궁금한데 생각해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에서는 전에 얘기한 대로 뭐 각도기 자가지고 재는 거 안 합니다. 안 하고 생각한다고요. 수학을 왜 배운다 그랬습니까?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배운다 그랬죠. 생각해서 어떻게 될까? 자로 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원과 호와 현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결과를 리즈닝 사고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마치 전에 얘기했습니다. 늘 얘기하죠.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어떤 병이 있으니까 이런 병이 있고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또 범죄 현장에서 또 화재 사고가 난 데 가서 이거 어디서 무슨 화재가 난 것 같다. 불꽃이 이쪽으로 나갔으니까 이쪽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계산 빨리 하려고 9단 빨리 하려고 9단 계산기 1,000원짜리 다이소에 가면 1,000원짜리 계산기 누르면 다 나와요. 계산 빨리 하려고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얘기한 대로 우리가 호떡을 반 접으면 어떻게 될까? 호떡을 반 접으면 그 속에 있는 게 터져서 나오겠죠. 자, 얘네들은 입체 대응할 때 또 보도록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원은 서클이라고 합니다. 서클. 원의 중심, 제일 중요한 중심 센터라 그러죠. 우리 응급의료센터, 동네 주민센터, 어떤 집합되어 있는 시작점, 제일 중요한 점을 센터라 그러죠. 뭐 야구나 축구할 때도 그렇고 중앙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거 다치겠다. 얘를 반 접어보겠습니다. 반을 접어보시면 포개어지게. 초등학교 같은 건 포개어지게지만 무슨 얘기죠? 포개어진다는 얘기는 합동이 돼. 미안합니다. 이거 흔들렸어. 이게 고정이 안 돼 있구나 이게 바퀴가 달려있는 색상이라 막 움직이네 이게. 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평각이 되겠죠. 얘를 또 한 번 접어줘요. 또 한 번. 아까 그래서 보여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쿼드런트 서클에서 4분원이라고 그래요. 4개로 분해한. 소인수 분해하면 뭐죠? 수를 12를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분해했죠. 마찬가지. 얘도 하나의 원을 4개로 분해했다. 그래서 쿼드런트 서클 4분 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개로 분해한 원. 이렇게 돼요. 아, 이걸 한 번 더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살짝 본 다음에 할까? 살짝 펼쳐볼까요? 살짝 펼쳐보시면 4분의 1이니까 평면, 완전 평면, 여기 중심 센터에서 360도이고 4개로 나눴으니까 90도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얘를 한 번 더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접으면 접을 수 있을까요? 두꺼운데 지금. 자, 또 한 번 접어보겠습니다. 이 중심을 맞추기 힘들어요, 두꺼워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트에 라면 박스 같은 거 위에 보면 윗부분이 접히는 부분하고 옆면이 그 부분이 3배 정도 벌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딱 맞게 돼 있으면 접을 때 찢어져요. 접을 때 터져서 찢어지고 박스 모서리 부분이 터져서 상품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배 정도 벌려요. 왜냐하면 원주율 그 종이 두께의 3배 원주율 3.14 원주율 파이로 틈을 벌려놔요. 그래야 얘가 접히거나 펼쳤을 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닫았을 때 모서리 부분이 꽉 눌러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트나 그런 데 가서 박스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아니면 과자 상자 선생님이 언제 한번 가져야 되겠다. 그것들의 모서리 부분을 관찰해보세요. 안 붙어있어요. 3배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종이 두께의 3배 정도. 자, 아까 90도였던 90도였던 얘를 또 한번 접어보면, 야, 벌써 10분 지났다. 야, 얘기하다 보면 시간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 자, 요렇게 또 한번 접어주면, 이쁜의 꽃잎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가을이니까 코스모스 있죠? 코스모스 꽃잎이 8개예요. 나중에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보겠습니다. 선생님 거짓말 안 합니다. 영상 잠깐 보죠. 코스모스 이렇게 있고. 야, 지난번에 추석 때 보름달 사진 본다고 해놓고 안 봤네. 지금 당장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미안합니다. 약속을 선생님이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치우고, 우자자자자. 이렇게 치워놓고 보겠습니다. 해서 추석 보름달 사진이 있을까? 추석 소원불기도 있네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지금이야 마트에 가면 먹을 게 쌓여있고 뭐 돈만 있으면 사겠습니다만, 뭐 돈이 없어서 문제지. 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농사를 힘들게 지어서 가을철이 되어야 사과, 들판에 사과, 배, 또 농작물들을 먹을 수 있었죠. 그래서 행복한 추석이었죠. 옛날에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추석이라는 행사를 지내기도 했었죠. 2000년 10월 1일 추석 보름달. 와, 사진 이거 진짜 큰데? 한번 볼까요? 네, 날씨박사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세현 기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풍경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추석에 보름달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미국 나사에서 공개한 달의 모습입니다. 와. 보시면 달이 점차 이렇게 둥글게 차오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내일 오후 6시 정각, 독도를 시작으로 대구는 6시 13분, 서울과 광주는 6시 20분부터 보름달이 뜨겠습니다. 네, 근데 내일 뜨는 보름달은 그 모양이 완전히 둥글진 않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음력 1일,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가 일직선, 같은 방향을 지날 때를 사기라고 하는데요. 이 사기 24시간 중 언제 일어나는지에 따라 보름날 달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야, 이게 사실은 과장된 겁니다. 이 태양이 지구에 몇십 배는 더 클 텐데 좀 과장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태양을 작게 그려놨습니다. 지구를 너무 크게 하고, 이 달도 코에만 해요. 훨씬 작아요. 작은데 이렇게 크게 그려놨나. 아마 이해를 돕고자 설명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식이나 월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크기는 좀 안 맞죠. 태양이 훨씬 큽니다. 지난 17일 밤 8시가 사기였는데요. 이렇게 밤일 경우 음력 15일인 보름에 달이 태양 반대쪽에 오지 못하면서 완전한 둥근 달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또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인 것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때문에 이번에도 달이 가장 둥근 시간은 추석 다음 날인 모레 오전 6시 5분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들뜬 추석의 모습은 보기 어려워졌지만 둥근 보름달 보면서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달 사진을 찍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보통의 카메라로는 지난번에 우리 그 S20 울트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잘 안 찍히더라고요. 또 고급 카메라도 이거를 손으로 들고 있으면 워낙 멀리 있으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달이 뭉개져요. 안 보여요. 이렇게 뭉개져서 떡이 돼요. 그래가지고 삼각대를 설치하고 이제 셔터 속도 그거를 조절을 해서 찍어야 되고 또 날씨도 도와줘야 돼요. 저 달에서 지구까지 이 사이에 먼지나 구름이 없는 아주 깨끗한 그런 날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천문 사진, 달 사진, 천체 사진을 찍으려면 이런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안 돼요. 천문대 없잖아요. 다 강원도 저 깊은 산골. 그 다음에 여름에는 그 뜨거우니까 수증기 때문에 대기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 아주 추울 때 그러면 수증기 같은 것들이 다 얼어서 내려앉아 이렇게. 그럼 대기가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더 좋은 천문 사진을 찍으려면 저 이제 남미나 그런 데 가면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막에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름달을 더 잘 보려면, 보름달이 잘 보이려면 날씨도 중요할 텐데 내일 날씨 어떨까요? 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지만 구름 사이로 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서 중북부 지역은 보기 어렵겠는데요. 위성 영상을 보겠습니다. 내일은 서쪽에 있는 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중국 북쪽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저기압이 있는데요. 이 저기압에 동반되는 이 비구름대가 점차 우리나라로 다가오겠습니다. 내일 밤이 되면 우리나라 북쪽까지 이렇게 이동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향으로 중북부 지역은 밤부터 보름달을 보기 힘들고 모레 오전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자전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제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이 주로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른쪽 편에 있어요. 여기 서울이 여기 있네요. 서울. 여러분들 집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이쪽의 영상을 더 많이 보여주고 일본은 우리 관심 별로 없죠. 일본은 날씨가 어떤지 알려줍니까? 황사 같은 거, 미세먼지나 그런 거 일본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일본께 우리나라로 오는 게 아니라 중국이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중국의 영상을 먼저 보여주죠. 이렇게 되고 다만 언제 태풍 그것의 반대로 태풍이 불어올 때 주로 일본 쪽을 거쳐서 우리나라 오니까 그때는 일본 사진이 크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주죠. 선생님도 수업할 때 이렇게 태블릿에다가 펜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얘하고 지금 미러링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노트북을 이렇게 연결해서 선생님 하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진짜 지구가 둥글군요. 그럼 마저 살펴보죠. 그래서 어디 갔나요? 그래서 펼쳐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아까 90도를 또 한 번 접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펼쳤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고 얘를 또 한 번 펼치니까 짠! 어때요? 보입니까 눈에? 해서 얘가 8등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등분이 됐네요. 8등분. 팔각형 우리 저기서 많이 볼 수 있죠. 방금 얘기했던 코스모스하고 그 절 같은데 무늬로 팔각형을 많이 쓰더라고. 다시 얘기하면 여기 또 지난번처럼 이렇게 요 두 점을 요 원주 위에 점을 이렇게 접어주고 손톱으로 눌러서 해야 되겠다. 손으로 하려니까 들고 살려니까 잘 안 된다. 보이나요? 해서 여기 손톱으로 눌러주시고 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나 한글이나 어떤 뭐 구글이나 여러분들 프로그램 보시면 평면 도형들 들어있어요. 아예 그리기 쉽게. 이거 작도하려면 몇 시간 걸립니다.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팔각형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접으면 아까 90도가 반 접혔으니까 요 하나의 각이 몇 도? 45도가 되는 부채꼴 가져왔습니다. 부채꼴 얘기했습니다. 부채꼴 모양이며 그 다음에 거기에 호화현을 이렇게 접으면 8번 접었어요. 팔각형이니까
얘가 정팔각형이 됩니다. 정팔각형 모양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정팔각형 됐어요. 여기 딱 붙여놔야지. 팔각형 보기 쉽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코스모스 영상 잠깐 볼까요? 코스모스가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바로 추가해 놓습니다. 유튜브가 그게 좋더라고. 다른 거는 뭐 선생님이 메모하거나 링크를 찾아서 멋쩍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영상을 바로 이렇게 입체 대응에 추가해서 나중에 이따 이 다음 단어는 입체 대응해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코스모스 코스모스 동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동요를 틀면은 유튜브에서 자꾸 저작권 때문에 주의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광고 수익을 얻으면 원 저작자에게 수익에 대한 일부를 줘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경고 메시지가.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해서 여기 이쁘게 그려놨네. 어때요? 맞습니까, 선생님 얘기가? 이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형 맞죠? 맞죠? 그래서 코스모스의 뜻은 좀 이따 네이버에서 찾아보자. 8개 팔각형 모양이고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들으면 안 돼요. 10초 이상 넘어가면. 그래서 코스모스 색깔이 빨간색, 분홍색, 자주색, 그 다음에 파란색도 있죠. 아주 색깔이 화려하고,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화려하고 멋집니다. 코스모스 꽃말이 뭘까요? 코스모스 어디 갔냐? 광고는 한참 나와요. 자, 여기 있네. 코스모스. 그래서 사진 나와 있고, 이게 원산지가 멕시코라고 돼 있었지만, 사실은 전에도 어떤 얘기, 우리 한글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수만 년 전에는 이 한반도가 전 세계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 얘기한 대로 강화도에 가면 전 세계의 고인들의 50%가 강화도에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에 돼 있어요. 또 강원도 고성, 또 저기 경상남도 포항 그 근처에 가면 공룡 발자국,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공룡 발자국 중에 한 30%가 거기 있대요. 30%가. 나머지 뭐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일부고, 우리나라는 이제 땅이 습해가지고 더 저 땅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캘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도 여기 산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 초안산이랑 산에 올라가게 되면 혹시 공룡 발자국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게 되면 선생님한테도 알려주시고요. 멕시코라 그랬는데 지금 멕시코가 우리나라 땅하고 옛날에는 붙어 있었어요. 부산하고 포항, 이 강원도 쪽이 이렇게 옛날에는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기 꼭 멕시코산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선생님은 좀 그렇게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멕시코나 저기 콜롬비아 그쪽에 가면 엄마 아빠라든가 또는 숫자를 세는 말들이 우리나라 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같이 살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 북미의 아프리카인들, 북미의 미국의 위에 있는 거기 인디언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한번 숫자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해서 나왔네, 여기 사진이. 이렇게 해서 진짜 꽃잎이 8개라는 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꽃말이 뭘까요? 꽃말이 있던데. 꽃말이 어디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가을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죠. 순정이라는 뜻이네. 좀 말이 어렵네. 자, 그러면은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평면도형에 대한, 우리가
앞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잠깐 보고.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래서 이 평면도형에 대한 성질을 배우면 이렇게 활용한 분들도 있었어요. 이분은 3D 프린터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3D 프린팅을 위한 팅커캐드 세 번째 액자 프레임입니다. 납작해서 출력하기 좋은 모양인데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도형을 가져와서 크기를 시수를 입력해서 키우려고 합니다. X축은 90, 엔터, 그리고 Y축 길이는 110, 높이는 4로 설정하겠습니다. 크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설정해도 돼요. 자, 그리고 액자 프레임, 요 가운데를 네모나게 뚫어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3D 프린터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모델링, 저 기본 도형을 통해서 여기 가장자리에 있는 기본 도형을 보시면은 정육면체 여러 가지 도형들을 가지고서 자기가 디자인하는, 자기가 의도하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런 것들을 디자인을 하죠. 디자인을 하고 만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동차나 배, 비행기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 나가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장이 돼서 멋진 걸 만들고 싶을 때 이러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이때 수학적인 기본적인 아이디어, 또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겠죠. 한 번에 어떻게 완벽한 제품이 되겠어요. 여러분 만두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호떡 만든다고 해보세요. 처음부터 잘 되겠어요? 아닙니다. 실수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프로라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뭐 프로 야구든 축구 선수든 또는 사회에서 말하는 전문가들은 뭐냐면 여러 번 해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제일 좋구나,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더 많이 해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선생님들 오늘 하루에도 몇십 번씩 실수합니다.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하고 많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봐야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많이 아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즉 많이 실패해본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어떤 것이든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보겠어요. 만드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 구멍을 만들어서 출력할 때 주의할 사항은요, 여기 보면 요 글자에 동그라미 보이죠? 여기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여기 네모도 있네요. 이거는 출력을 하게 되면 다 떨어집니다. 출력하고 싶은 친구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선택해서 그룹을 하는 이 두께, 살을 너무 얇지만 않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재미난 모양의 액자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쪽에 화면이 좀 작게 나왔는데 이쪽에 이게 3D 프린터가 뭐냐면요, 얘를 바닥에다가 평면도형 그리듯이 디자인한 이 도형들을 여기다가 계속 층층이 쌓아요. 이렇게 층층이 초코파이나 케이크 쌓듯이 층층이 쌓아서 입체 도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평면 도형이 쌓여서 입체 도형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종이가 쌓여서 책이 되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평면 도형에서 빼고 이렇게 빼면 나중에 또 입체 도형 할 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평면 도형 중에 12각형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들 앞에 나타난 인디아나 할아버지의 배신자. 절대 용서 못해. 천문대에 숨겨진 또 하나의 퍼즐. 해답을 풀려는 루비와 함께하려는 인디아나와의 싸움. 마침내 과학의 힘으로 찾아낸 현자아이돌의 등장. 함께하려는 인디아나와의 싸움. 마침내 과학의 힘으로 찾아낸 현자아이돌의. 네,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또 디자인할 때 꼭 기본이죠. 원을 자르고 구를 그리고 기본이죠. 애니메이션 만들 때.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에서의 그 시간여행자 루크라는 이 애니메이션의 포인트는 시간이 키포인트였어요. 즉 여러분들도,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아끼고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유턴! 내가 헌떡도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그리고 찾아낸 목적지. 거길 무슨 수로 가려고? 시간여행자 루크 다음이야.
현자의 눈을 쫓아서 시간 맞춰 본방 사수. 그래서 여기 이 디자인이 시간 여행자니까 이 디자인이 시계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4등분해서 멋지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런 것도 보셔도 좋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만드는 사람, 애니메이터라 그러죠. 또는 디자이너가 됐을 때 시계판 모양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계는 어디나 볼 수 있어요. 뭐 지하철역, 집에도 시계가 몇 개씩이나 있고요. 어디 여행 가거나 비행기, 배, 시계가 없으면 이 세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 이제 교과서 정리해야 되겠다. 벌써 30분이 넘어가네 이거. 자, 그래서 교과서 206페이지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학교 종소리에 맞춰서 끝내야 되는데 206페이지 가주세요. 학교 종소리 들으면서 오늘은 끝내보겠습니다. 한번. 원과 부채꼴, 거기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몇 가지 용어들 보았지요? 그래서 또 하긴 저기 206페이지 할 차례인데 20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잠깐 넘겨주세요. 그래서 서클, 그래서 바이시클, 자전거는 안경이 두 개 있는 거죠. 서클이고 얘가 센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주 위에 두 점을 연결하면 향, 그 중에서 제일 긴 것이 지름, 다이아미터라 그랬습니다. 반지름, 레디어스, R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는 선, 말이 좀 어렵죠? 분할한다는 얘기예요. 분할한 선.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할선 생각하면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지금 한반도,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남한으로 이렇게 분할돼 있죠.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선을 누가 그었으며 왜 만들어졌는지, 거기에는 많은 상처와 고통들, 막 피가 얼룩진 그 선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지금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할선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중심각, 이렇게 부채꼴, 반지름 두 개와 호로 이루어진 도형을 부채의 모양이다. 부채꼴. 그 다음에 중심각, 중심을 이루는 각, 중심각. 그 다음에 요 손톱 모양, 호하고 현으로 이루어진 요 손톱 모양의, 아니죠, 활 모양의 이 도형을 활꼴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저기 부채꼴, 호현, 활꼴에서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뭐냐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중심각. 뭐 반지름이 같을 때에는 다른 도형에서도 중심각이 같으면 같은 도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케이크 자를 때, 피자 자를 때 중심을 찾고 중심에서부터 중심각이 같게 잘라야 크기가, 부피가 같은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수 있겠죠.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오늘 요거 했어요. 요거 사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한 거예요. 그래서 종치면 끝내겠습니다. 종치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뒤에 어머님도 듣고 계시죠? 어제도 결석한 학생, 월요일, 화요일 수업 안 들은 학생들 부모님까지 선생님이 전화로 다 했었는데, 반드시 시간표에 따라서 9시부터 수업을 듣고 2시, 3시 되었을 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밤 9시, 10시 막 12시까지 듣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실시간에 맞춰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편안해요. 다음날 막 밤에 12시까지 듣고 그러면 다음날 피곤해요. 피곤한 게 또 정상이고요. 자, 교과서 어디 갔어? 요거 했어요 지금. 요거 했어요. 그래서 원, 합 서클, 세미 서클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을 반을 접으면 평각 180도, 그 다음 걔를 또 한 번 접었죠? 또 한 번 접었더니 90도, 그 다음에 또 한 번 접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45도가 되고 펼치면 이렇게 8등분이 되어서 8조각이 된다. 코스모스 생각을 하랬습니다. 아까 보여줬어요 선생님이 코스모스. 이렇게 되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채꼴 부분을 잘라내면 이렇게 정팔각형이 된다 그랬습니다. 맞죠? 딱 맞죠? 맞죠? 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과서 저기 206페이지 봐주세요. 206페이지에 활동하기 아래 빨간색 볼펜 준비. 지금까지는 보았는데 안 그러면 졸려요 여러분들. 펜 준비. 빨간색 볼펜 준비. 형광펜 아니면 초등학교 때 쓰던 색연필 준비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활동하기에서 중심각 동그라미. 그래서 아까 앞 페이지에 205페이지에서 중심각을 강조했어요. 앵글
앵글. 지난번에 영상에서 봤듯이 카메라의 앵글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은 서로 포개어짐. 동그라미 쳐주세요. 포개어진다.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저기 수유기 하면 옷가 가게 같은데, 뭐 모자 가게 같은데, 모자를 이렇게 쌓아놓죠. 같은 것끼리 쌓아놓지, 막 크기가 다른 거를 쌓아놨다가는 쓰러지겠죠. 옷도 같은 크기의 옷을 이렇게 쌓아놓죠. 그래야 안 쓰러지겠죠. 즉,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옆에다가. 어때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옆에다가 설명을. 뒤에 어머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아버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좀 바쁘시겠지만 엄마 아빠께 포개어진다는 걸 우리 이불을 갤 때 포개어지고 옷을 갤 때 포개어지게 졌는데 우리 수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써주세요. 합동 써주세요. 합동 써주세요. 그럼 합동이 되면 포개어지니까 길이나 넓이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각도 그렇고. 그렇죠? 자, 줄 쳐주세요. 그러므로 한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길이 동그라미, 넓이 동그라미. 언제요? 중심각이 같을 때. 다르면 당연히 안 같죠. 당연히. 말이 필요 없죠. 포개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의 2배이므로 2배 동그라미. 이게 무슨 얘기지 이거? 2배이므로 부채꼴 AOC의 호의 길이와 호의 길이와 넓이는 부채꼴 AOB의 호의 길이와 넓이의 2배가 됨을 알 수 있다? 이거 무슨 얘기죠? 뭐가 2배? 중심각이 2배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아까 여기가 써주세요. 여기다가 45도. 여기다가 45도 써주세요. 45도. 당연히 여기도 45도고요. 그런데 아까 접었을 때 여기 뭐라 했냐면 90도. 직각 90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얘를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45도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이렇게 45도가 되어서 당연히 이 호의 길이가 요 길이가 처음 것의 두 개니까 2배. 넓이도 요 넓이와 2개니까 마치 피자를 2조각 먹는 거네. 피자를 2조각. 2개 먹은 거. 케이크를 2조각 먹은 거예요. 요즘 뭐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있고 케이크를 여러 가지 맛을 보기 위해서 케이크의 조각을 여러 개 쓰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2배니까 호의 길이도 2배, 또 넓이도 2배.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 만약에 3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3배. 그러면 호의 길이 같은 거니까 포개어지니까 2, 3개, 3배. 넓이도 피자 한 조각, 2조각, 3조각이니까 3조각 배부르는데 먹을 수 있나? 우리 정식이는 피자 한 판 먹던데. 여러분들 어때요? 피자 한 판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3배. 또 4배면 어떻게 될까요? 4배. 중심각이 4배, 90도가 되면 하나, 둘, 셋, 4배. 그 얘기네. 근데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다.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러네. 이거 적당한 표현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아래 줄 쳐주세요. 그 아래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여기 나왔네. 3배, 4배, 5배, 6배, 10배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줄 쳐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줄 쳐주세요. 정신 차리고 줄 쳐주세요. 일반적으로 한원이란 꼭 한원뿐 아니라 반지름이 같은 원은 다 그래요. 한원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2배, 3배, 4배가 되면 호의 길이와 넓이도 각각 2배, 3배, 4배가 된다.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번거롭다. 피자 조각 생각하면 그렇게는 그럴 거는 같은데 이거를 좀 적당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줄쳐주세요. 즉 한원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각각 중심각의 크기 이게 잘렸네. 중심각 동그라미. 중심각의 크기에 네모쳐주세요. 별표 5개. 정비례한다. 그래서 우리 함수에서 정비례와 반비례를 배웠군요. 정비례와 반비례를 배웠던 거예요. 정비례와 반비례. 자, 그래서 뭐에 비례한다고요? 호의 길이와 넓이는 여기 중심각, 요 중심각이 몇 배이냐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그것을 표현하여 정비례한다라고 합니다. 정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겠습니다. 딱 40분 됐는데? 맞습니다.
딱 맞췄네. 어때, 종소리 들려요? 아,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